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3월 25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마이너스 0.4%가 나왔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어제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오전장에는 내려갔지만 막판에 다시 들어 올려주면서 약간의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효과에 조금 많이 빠지면서 이 부분은 많은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1%의 급등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후장에도 별다른 조정 없이 그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됐었네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오늘 저PBR 관련주, 현대차라든지 삼성물산, KB금융 이쪽은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고요. 반대로 반도체는 다소 조용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 이쪽이 그나마 오늘 시장 흐름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 그룹주의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도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았거든요. 여기 밑에도 강한 상승이 났었죠. 그래서 코스닥 쪽은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대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 이쪽이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별다른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오진 않은 것 같아요.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도가 찍혔지만 무시할 수 있는 순매도 규모인 것 같고, 기관도 그렇게 많은 순매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코스피 전체적으로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찍혔지만 삼성전자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양극재 기업들, 또 동박 기업까지 2차전지 내에서는 이 3개 업종이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성 SDI는 물론 배터리 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최근 발표를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초점이 조금은 바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런 기사로 상승이 나왔던 당시가 3월 7일이었죠. 물론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는 여전히 업황은 좋지 않지만 그 안에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또는 양극재, 동박 기업들 이쪽은 주봉상의 차트를 보더라도 다소 흐름이 바뀌는 모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계속 관찰해 보시고요. 그리고 저PBR 쪽, 현대차는 오늘 모처럼 외국인의 이틀 연속 순매도가 나왔고, 삼성물산은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HLB 생명과학, HLB,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에코프로 BM, 하이브, 삼성 SDI,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우선 결론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나스닥은 0.1%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S&P 500 0.1% 소폭의 약세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7%,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쪽에서는 금요일에 0.2%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상승폭이나 하락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은 큰 변동은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볼게요. 일본 니케이는 마이너스 0.6%, BOJ에서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시장의 흐름이 견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 증시도 오늘 큰 변동이 없고, 중국 증시는 0.4%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반면에 국내 시장을 보면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거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0.6%에 가까운 약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증시에 비해서는 약세림이 더 뚜렷한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오늘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 때문에 국내에서도 저PBR 관련주에 대해서 주주 친화 정책을 유도하고 있고, 그리고 증시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관련주가 바로 최근에 많은 상승이 났었던 자동차 관련주라든지 금융주들, 이런 쪽이 대표적인 저PBR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반도체 관련주에 큰 강세 흐름이 나오면서 약간 이슈 자체가 뒤로 밀린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조금 더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언급해드렸던 저PBR 관련주들, 외국인의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또 수급을 넘어서 한 가지 분명한 재료도 있습니다. 일단 3월에 저PBR 관련주에 대해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시장에 나왔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2차 밸류업 지원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기대감은 계속 유지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6월쯤에는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담감이 있다고 해도 미리 한 달 전에 그 발표가 나오는 만큼 저는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PBR 관련주는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가 있죠. 또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도 마찬가지로 앞선 두 종목과는 다르게 약간은 외국인의 수급에 규칙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1월부터 볼까요? 1월부터 지금까지의 순매수 규모를 보면 굉장히 압도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많은 분들이 반도체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너무 그쪽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도체는 최소한 연말까지는 저는 시장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외적으로도 저PBR 관련주도 한 가지 좋은 재료가 있고,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까지 계속 잘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트를 보더라도 결코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금융주들이 있죠. 신한지주라든지, 자, KB금융도 마찬가지예요. 또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으니까 5월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밸류업 지원 방안, 또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까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PBR주는 최소한 5월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코스피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반면에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LB 관련주라든지 다음 주 초에 국제암학회가 있죠.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최근에 미국 시장에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 그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주가에 약세 흐름이 나온다면 분명히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약세 흐름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오히려 제약 바이오 업종은 오히려 시장과는 다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던 것은 대표적으로 기술주들, 반도체라든지 AI 쪽, 그리고 2차전지 내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쪽, 그쪽이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반면에 제약 바이오 업종은 결코 시장을 이끌었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평가 논란에 따른 시장의 약세 흐름이 일시적으로 나온다면 물론 그때는 반도체 관련주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 틈에 제약 바이오 업종에 또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점은 미리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제약 바이오 업종들은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삼천당 제약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의 바이오 시밀러를 독점 공급한다는 굉장히 좋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삼천당 제약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라는 것은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이 있을 거예요. 그 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팁으로 말씀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어요. 그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것은 미국에서 중국의 바이오 기업을 제재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제재 대상이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그 물량들이 삼바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또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리가 CMO 기업으로 많이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CMO 기업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신약 개발도 도전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한마디로 반도체와 비유를 해본다면 삼바는 TSMC와 비슷한 기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위탁 생산만 했던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위탁 생산에 머물지 않고 TSMC가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가 두 가지나 있죠. 중국 기업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 그게 첫 번째 내용이 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CMO 기업을 넘어서 이제는 신약 개발에 도전한다,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생긴다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좋은 재료가 있고, 또 전반적으로 바이오 업종 내에서 본다면 최근에 미국 시장이 많은 상승에 따른 고점 부담감, 그로 인해 피로감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그동안 상승하지도 못했던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당분간 약세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때는 바이오 업종들이 오늘처럼 시장과는 반대로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 점도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코스피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 또 지난주에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다뤘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 틈에 바이오주라든지 저PBR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필히 정리해 보시고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가 3월 마지막 주인데 모두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